자, 이제 39번 풀어볼게요. 39번. 재무 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을 순소득 승수의 역수라고 나온 거죠. 순종. 이것만 외우셨으면 이 문제 풀겠죠. 근데 문제 함정을 파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총자산 회전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순총이 아니라 순종, 조종이 아니라 조총,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그래서 지금 1번이 맞는 거였죠. 그 다음 3번.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합환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환원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라고 나와야 맞는 거고, 총자산 회전율이 만약에 맞는 거라면 총자산에 대한 유효 총소득의 비율인 거죠. 조소득의 비율, 조총, 그 얘기입니다. 4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남의 돈 많이 빌린 거죠, 여러분? 금융이 커졌습니다. 그럼 금융의 지렛대 효과는 커지죠? 작아진다 그래서 X. 5번. 채무불이익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틀렸죠? 제가 채무불이익률은 순영업소득에서 나가요? 유효총소득에서 나가요? 유효총소득. 이거 순영업소득으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꼭 정리해 두세요. 순영업소득에 동그라미 치고 이게 X가 되는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시라고요. 이건 조순전후 경자세 식만 적어놓고 판단해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40번.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랍니다. 31회 시험 문제예요. 작년도. 기업.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므로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여러분 무위험률이 커지면 그때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나요? 그럼 결국은 요구 수익률도 환원율의 하나의 종류였잖아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요소 구성법 기억나세요? 조성법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무위험률의 위험에 대한 증가 요소, 감소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근데 주간의 개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었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수익가액이 아예 감정평가 사이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그 내용 기억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죠. 기억 맞네요. 니은.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의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이다. 여러분 비율이 나오기 위해서는 곱해야 비율이 나와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을 해당 자산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죠. 자, 여기를 다시 보세요. 순소득 승수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세모승수는 세모분해죠. 그러니까 얘는 순소득분해, 순소득이 순영업소득이었습니다. 얘 분해 무슨 투자액? 조순총리. 얘 총투자액이죠. 근데 문제에서 계속 이 총투자액을 그냥 총투자액이라고 안 주고 뭐라고 줄 수 있다?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치, 가격 계속 이렇게 주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치가 10억이면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선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 필요하죠. 둘이 같은 개념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 역수가 뭐죠, 여러분? 역수가 뭐예요? 순종. 종합 환원율이잖아요. 종합자본 환원율. 그러니까 얘는 얘 역수니까 총 투자액 분해. 순영업 소득이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이 되네요.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이없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환원율은 순영업 소득과 총 투자액을 곱한 값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왜 틀렸는지 아셔야 됩니다. 디귿.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반영하나요? 반영하죠. 그래서 투자자가 수익가액을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할 때 환원율을 가지고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네요. 리을.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보세요. 칠판 있죠? 이걸 만약에 내용 몰랐어도 환원율,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 분의 수익.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한다라고 정말 엄청나게 강조했죠. 틀렸죠, 지금. 그 다음 미음. 프로젝트의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아지면 요구하는 수익률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자본환원율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몇 개가 된다? 기역, 디귿, 미음. 틀린 게 니은과 리을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아시죠, 여러분? 가격은 수익률 분의 수익. 그래서 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우리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내려서 조정하고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올려서 조정하더라. 그래서 건물의 수익가액은 상각되는 만큼 가액을 낮춰야 되니까 수익률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상각률을 더한다. 이 상각률의 계산은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시점을 기점으로 경과된 건 안 따지고 잔존 내용연수 기간 중에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잔존 내용연수는 1이었죠. 잔존 내용연수가 10년이면 10%? 해마다 10%씩 상각하는 거고 잔존 내용연수가 20년이면 5%씩? 제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죠? 곱해서 100. 더해서 100을 만들거나 곱해서 100을 만드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41번.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24회 시험 문제. 총소득 승수는, 이게 조소득 승수죠, 여러분? 조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얘를 딱 보자마자 틀린 걸 잡아내셔야 돼요. 얘를 풀 때 사용됐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조, 순, 전, 후. 사이에 경젓에 끼는데 조, 순, 총리? 맞아요. 전후는 무슨 투자액으로부터 나온다?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이 짝꿍이 틀려 있으면 무조건 X라고요. 이 짝꿍이. 그러니까 지금 조소득 승수가 나오는 순간 뭐는 나오면 안 돼요? 세후, 전후는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 이미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세전 현금 흐름분의 지분 투자액이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으로 나눈 값 맞죠? 2번이 맞네요. 3번. 순소득 승수는 지분 투자액 나오는 순간 틀렸죠? 조순 총리잖아. 4번.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총 투자액. 얘 틀렸죠?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잖아. 5번. 지분 투자 수익률은 순 영업소득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틀린 이유. 지분 투자 수익률이면 분모엔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지분 투자액 맞죠? 근데 순영업소득은 뭐예요? 뭐랑 연결돼요? 총 투자액과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지분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제가 뭘 빼기 전이라? 순영업소득은 저당을 빼기 전이기 때문에 얘는 총수익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분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식을 정확히 기억하라고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론은 따라해 보세요. 조순 총리. 조순은 총투자액과 연결. 전후는 뭐랑 연결? 지분 투자액과 연결.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 어쩌고 저쩌고는 밑에 둘에서 따지는 거지. 위에서 따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42번. 주 랜드프로는 A 부동산에 50억을 투자하려고 한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고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부 비율이 지금 60%래요. 저당 비율 60%. 임대 단위수가 100호랍니다. 세전연금 수익 4억, 단위당 임대료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별걸 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뭘 해야 되죠?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를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잠깐. 이걸 외우셨는데 시험장 들어가서 암산으로 푸시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빈 공간에다가. 그래 놓고 풀어야 풀리지 안 그러면 안 풀려요. 그 다음 조순 전후 경저세. 이거 적는데 10초도 안 걸리겠죠, 실은. 빠르게 적는다면. 딱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럼 가능 총소득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칠판 있죠. 첫 번째, 단위수에 뭘 곱해요? 단위당은 단위수에 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1,000만 원씩 100호니까 얘는 10억이네요. 공실이 얼마만큼 발생한대요? 가능 총소득의 20%죠, 여러분? 맞나요? 그럼 얘는 80%가 남는 거죠. 그럼 얘는 8억이네요. 유효총소득이. 그 다음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 기준으로 지금 얼마만큼 발생한대요? 3억이라고 돼 있죠, 지금. 영업경비는 지금 3억이라고 돼 있네요. 얘가 3억이에요. 그럼 빼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은? 5억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은 좋나요? 없죠? 근데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예요? 4억이래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일까요? 1억이겠죠. 5억에서 1억 뺐으니까 4억이 남겠죠. 됐죠? 그 다음에 나온 건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1번 볼게요. 종합자본 환원율은 20%다 이렇게 줬습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을 식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는 순종이죠. 순소득 승수의 역수죠. 순소득 얼마예요? 순영업소득. 5억이죠. 5억분의 10억? 10억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총 투자액은 얼마예요? 지금 지워버렸네요 벌써.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인데 지금 순영업소득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5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지금 얼마를 투자했다고 그랬죠? A부동산에? 50억이죠. 그럼 나누면 얼마예요? 10이죠. 맞나요? 그럼 얘 역수니까 순종은 역수니까 몇 프로? 10%겠죠. 20%가 아니라. 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2번 채무불이익률은 25%라고 줬는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채무불이익률은 얘와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8억에서. 그럼 4억은 8억의 50%죠. 네. 25% 아니죠, 지금? 그 다음 3번. 영업경비 비율은 37.5%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지금 영업경비 지금 얼마예요? 3억을 뭐로 나눈다? 8억으로 나누지 5억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3 나누기 8을 하면 37.5 나오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자본회수 기간은 5년이다. 틀렸죠? 순소득 승수 지금 10으로 구했죠, 지금? 그 다음 5번. 지분 배당률은 세전 수익률이에요? 세후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지금 누군가는 기억났어.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지읒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럼 세전 수익률은 세전 수익이 분자? 알고 싶은 세전 수익이 분자. 분모에는 투자액인데 전후니까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죠. 그럼 세전 수익은 지금 계산했나요? 4억이죠, 여러분? 그럼 지분 투자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칠판 보세요. 대부 비율이 몇 프로네요? 60%죠. 지분 비율은 40%. 50억에 40%면 20억이죠. 5분의 1? 20%죠. 20%. 10%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푸실 거예요? 찍으실 거예요?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3번인 거야. 이게 만약에 기출문제면 답은 5번 아니면 무조건 4번이에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각각을 다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기 원하기 때문에 답을 앞쪽에 주지 않는다고요. 이런 문제를 줄 때는. 그럼 그때는 그냥 5번 쿡 찍고 신의 가호를 비세요. 됐나요? 이거 알아도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43번.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 승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소득 승수를 알면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야 돼요. 자료를 많이 줘놓고. 그럼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순소득 승수 있나요? 순영업소득 있어요? 8억 줬죠? 총투자액 얼마예요? 80억. 그럼 8억분의 80억이네요? 얼마예요? 10. 이거는 정말 10초 만에 풀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44번.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능 총소득 알고 영업경비도 알아야 이 비율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해보면 가능 총소득부터 구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호당 임대료는 어디에 곱한다고 그랬죠? 호호. 그럼 500만 원을 60에 곱하면 얼마예요? 3억이죠, 여러분? 3억. 그 다음 공실이 얼마래요? 10%? 그럼 얘는 얼마를 곱해요? 90%가 남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뭐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2억 7천이에요. 2억 7천이에요. 그 다음 영업경비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영업경비를 안 줬어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2억 1천이라고 줬죠. 그럼 영업경비는 얼마인가요? 6천이죠, 지금. 그럼 영업경비 6천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분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영업경비를 빼기 전에 돈이 들어간다. 맞아요. 근데 지금 뭐에 대한이라고 줬어요? 가능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를 구하라고 그랬죠? 2억 7천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3억이죠. 그럼 나누면 얼마? 20%죠. 문제 이렇게 줬잖아.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은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줬던 거죠. 우리가 기본서 같은데 공부할 때 그 얘기. 그 다음 4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불이익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푸셔야 될까요? 또 찍어야 될까요? 사실은 찍어야 돼요. 근데 뭐 다 찍어가 아니라 이 유형만 지금 제가 찍으라고 한 거예요. 다른 계산 문제는 찍으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실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세후 현금 흐름 승수까지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밑에까지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세후까지를.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주어진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총 투자액은 15억이랍니다. 15억이죠? 그때 지분 투자액은 4억이래요. 그럼 대부액은 얼마예요? 대부액은 11억이죠? 11억입니다. 그 다음 유효 총소득 승수를 줬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효 총소득 승수는 뭘 곱할까요? 승수에는 뭔가를 곱하면 뭔가가 나와요.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에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총투자액이 나와요. 아니, 뭔 얘기냐면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식이 이 둘은 곱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얘가 나온다고. 그럼 얘가 조소득 승수면 조소득의 조소득 승수를 곱하면 총투자액이 나오는 거죠. 세전현금 수지 승수에 세전현금 수지를 곱하면 지분투자액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질문. 기반 승수에 뭘 곱하면? 경제 기반 분석에서 공부했던 것. 기반 승수에 기반을 곱하면 총 고용 인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문제를 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없죠. 채울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데 지금 문제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 위에 부분은 알 필요 없이 이 밑에만 알아도 돼요?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과 관련된 내용이죠. 채무불이익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밑에 애들이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예분의 지분투자액이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으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뭘 곱하면 유효 총소득을 곱하면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유효 조소득은 얼마예요? 15억을 6으로 나누면 되죠. 네? 얼마가 나와요, 그럼? 15억을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2고, 12고, 3, 2.5억? 네? 2.5억인 거죠, 지금. 지금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2.5억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했죠.
영업경비 비율이 유효총소득이 얼마래요? 40%? 40%? 그럼 얘의 40%면 얼마인가요? 1억이죠. 2.5에 4, 0.4를 곱하면 1이잖아요. 그럼 1억을 빼요. 그러면 1.5억이 순영업소득이죠.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은 6천만 원이라고 줬죠? 네. 그럼 0.6이죠, 얘가? 0.6억. 그럼 얘는 0.9억이죠? 세전 현금 수지가. 영업소득세 지금 1천만 원이라고 줬죠? 0.1. 빼면 0.8. 8천만 원. 다 구했죠? 그럼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소득 승수부터 해볼게요.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이 얼마예요? 1.5죠? 얘로 15억 나누면 10이죠? 또 대답을 못해. 또. 아니, 지금 1.5를 가지고 총 투자액 15억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누면 10이잖아요, 여러분. 10.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 다음, 채무불이행률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여기서 나오려고 해도 수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불이행률은 영업경비 1억과 0.6억이 차지하는 비율이네요. 1.6억을 얼마로 나누면 된다? 2.5로 나누면 되죠. 유효총소득으로. 그럼 수치가 나와요. 얼마 나와요? 나눠보세요, 한번. 네? 0.64? 0.64? 네. 계산기 좀 들고 다니세요. 0.64. 그 다음, 지금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0.8분의 지분 투자액은 지금 4억이라고 돼 있죠?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5죠, 5. 5인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답이 몇 번? 1번. 1번. 되셨습니까? 이게 29의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는, 고개 들어보세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많은 애들 빼놓고 지어나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출제자가 이 셋을 다 아는 사람만 이 문제를 맞히기를 원하니까 하나만 가지고 정답을 풀 수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소득 승수를 구해봤더니 10이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더 적은 걸 지우라고 그랬죠. 얘는 셋이고 얘는 둘이잖아, 11은. 그 다음 64와 65 중에 남은 애들 중에서는 뭐가 더 많아요? 64가 많죠. 얘를 지워버리라고. 그럼 1번, 2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버리면 된다고. 모르겠으면. 됐나요? 예. 과학적이죠? 예, 과학적. 왜냐하면 출제자는 이 문제를 낼 때 절대로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면 지금과 같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6번 문제가 있죠. 30회 시험 문제. 얘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기출문제예요. 칠판. 제가 뭔가 심어드리려고 그래. 이게 기출문제잖아. 근데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다 낱개죠. 다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는 별도의 내용들이잖아. 그럼 얘만 아는 사람이 1번 풀고 바로 아무것도 몰라도 답을 맞히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몇 번 찍으실 거예요? 5번 찍으라니까? 이거 공법에서 농지법의 5번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인 거예요. 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셨듯이 이렇게 쭉 풀어보면 이 문제도 얼마든지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빨리 치고 넘어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푸시고 못 푸는 문제는 아니니까 절대 매달려서 먼저 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발.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있냐면 계산 문제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성 자체가 계산 문제를 너무 좋아해요. 숫자 성애자가 있어. 숫자를 보면 막 미쳐. 그래서 얘를 막 무조건 풀어요. 무조건. 하나도 넘기지 않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민법 한 20문제 아예 못 봐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그 행동만 안 하면 이 시험 붙어요. 제가 계산 문제를 풀지 말라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계산 문제 다 제끼고 했겠죠. 다 풀어드렸죠. 하나도 빠짐없이. 얘만 지금 안 풀고 있잖아. 얘들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끝났죠? 투자론이 끝났어요.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잠깐만 절 보세요. 이번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저번 주가 아니죠. 불과 이틀 전에 보강을 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이 전 시간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는 풀 수 있는 70%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상난이도로 내는 30%를 가지고 더 어렵게 내는 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는 문제들 제가 30회가 정말 어렵다고 그랬는데 30회의 투자론 문제가 의외로 쉬웠죠. 정답이 거의 1번, 2번에 또 있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론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아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대충.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수년가가 1이 기준이었는지 0이 기준이었는지 맨날 헷갈리고 있으면 이분은 시험장 들어가서 그 내용을 2번, 3번 읽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길어져요. 못 풀어.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빼서 비교하는 거니까 0이 기준이 되겠구나. 나눠서 분수로 크기 비교하면 1이 기준이 되겠구나. 그래서 원료지수도 1 기준이었던 거죠. 맞아요. 수익성 지수 1이 기준이었던 거죠. 분수니까. 분수식은 항상 분모 분자의 크기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금액이면 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금액일 때는. 그래서 최소 요구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 전에 공부했지만 최소 요구치,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에서 최소 요구치는 수요액이 1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0이 되는 지점이었어요? 금액은 0이라고, 0. 비율일 때 1 기준이라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먼저 쉬세요. 금융론을 좀 연결해서 한 파트를 쫙 봐야 되기 때문에.